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앞쪽에서 이제 텐서플로우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텐서플로우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리고 뭐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일단 봤고요. 실제 사용은 점점 이제 러닝을 하면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이 뒤쪽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데이터를 좀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텐서플로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numPy 가지고 뭐 행렬을 좀 변환하고 행렬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꾸고 뭐 이러는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앞쪽에서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깊이 있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최소한 뒤에 있는 코드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먼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아마 써보신 분도 있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판다스 그리고 맥플롯 라이브러리랑 C본이라는 것하고 numpy 그 다음에 인터랙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뒤쪽에 제가 이거 좀 그, 코드라기보다는 수학 함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라이브러리를 빨리 동영상에서 빨리 보고, 나머지는 실제 코드를 제 기터브에서 코드들을 가져다가 하나씩 한번 실행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그건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빨리 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온 것처럼 RS파이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numpy는 이제 아실 거고,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도 이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판다스를 먼저 하면, 판다스는 그냥 프로그램적으로 할 수 있는 엑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조금 더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기능, 그러니까 뭐 필터링, 그 다음에 셀렉트 뭐 이러는 것들, 그리고 데이터 변환, 그 데이터 분석 이러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부터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의 한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시트 이렇게 테이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테이블은 데이터 프레임이 이 테이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컬럼 한 개 한 개가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뭐 로가 될 수도 있고 컬럼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컬럼이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피터에서는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기본 주피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컬럼 1이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고, 요 컬럼 안에 배열로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개를 집어넣고 각각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하나의 컬럼이 개수가 3개라면 나머지 컬럼들도 다 개수가 3개여야 됩니다. 요것만 맞춰주시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해보시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타입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보시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거를 df로 받았죠. df라는 변수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df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즉 얘가 됩니다. 이 테이블이 되고, 그럼 이 테이블 안에 내가 어떤 특정한 컬럼 값을 가져오고 싶다, 특정한 컬럼만 보고 싶다 그러면 컬럼 1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배열 형식으로 만들고 그 안쪽에다가 컬럼 1이라고 하시면 그 컬럼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오브젝트 개념처럼 닷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닷에서 컬럼 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나중에 이게 쓰는 용도가 왜 이렇게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지는 뒤에 이제 오퍼레이션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값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딕셔너리로부터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실행 한번 시켜보시면 됩니다. 로 제로, 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로 제로 안에는
컬럼이 두 개가 있고요. 컬럼 0번에는 0이 들어가고 컬럼 1번에는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 1이라는 곳 안에 컬럼 0번에는 1이 들어가고 그러면 요 앞쪽에 컬럼 이 이름은 다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판다스 넘파이처럼 데이터 트랜스포즈 뭐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다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넘파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는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그 뒤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코딩을 한번 머신러닝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어쨌든 t라고 주면 넘파이도 이게 있는데요. .t라고 주면 트랜스포즈 시키는 겁니다. 포지션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로가 위쪽에 적히고 컬럼이 이쪽에 적히게끔 이렇게 이게 이미 트랜스포즈 된 상태였군요. 컬럼. 그래서 어쨌든 df.dict 하면 그렇죠. 컬럼이 나오는데 이거를 트랜스포즈 시키면 어쨌든 이쪽에 있는 게 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위쪽에 있는 게 옆으로 내려오게 된다. 예.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엑셀이나 CSV나 뭐 이런데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내가 파이썬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즉 러닝할 데이터가 엑셀이나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온 다음에 데이터 판다스 가지고 작업을 해서 러닝을 시키고 뭐 이러는 작업들이 주기 때문에 여기 보면 로드랑 세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andas.readcsv 하면 리드 하면 여러가지 형식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pd.read에서 탭을 한번 눌러보면 뒤에 이제 이 메서드 뒤에 이 클래스 뒤에 어떤 메서드들이 있는지가 좀 나옵니다. 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주피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QL로부터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HDF라는 파일로부터 가져올 수도 있고 엑셀로부터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HTML, JSON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들로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제로 demo.csv라고 했고 제 기스에 보시면 demo.csv라는 파일이 있고요. 그거 보면 demo.csv에 이런 파일을 CSV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그냥 이런 식으로 가져오라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얘를 지금 엑셀로 만약에 다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애들도 뭔가를 만들었어요. 내가 뭔가 조작을 한다면 이걸 엑셀로 미리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to 엑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장하실 때도 to하고 탭을 눌러보시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복사를 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저장하시면 여기 보면 리프레시 demo.xls라고 내가 적은 이 demo.xls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지워지고 자 요게 기본적인 판다스를 가지고 만들고 직접 내가 만들거나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뭐 이러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쿼리를 해오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잠깐 문을 열어놨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코가 간질해서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비슷하게 쿼리 같은 것도 해오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 앞쪽에서 봤던 df라는 데이터가 있었죠. 그럼 df가 기회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배열 형식처럼 이렇게 갈로를 적고요. 그 다음에 df.column1 얘는 여기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col1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노테이션은 원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column1에 fu1이라는 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죠? 이게 끝이죠. 콤마로 해서 제가 멀티로 보게끔 만드는 라이브러리 앞에서도 계속 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고 그래서 컬럼 1에 fu1이라고 적혀있는 요 로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조건을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df인데 df 컬럼 1은 fu1이고 그리고 df의 컬럼 4는 200보다 작아야 돼 라고 하면 작거나 같아야 돼 라고 하면 fu1은 20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만약 얘를 내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데이터는 안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건 연산을 가지고 셀렉트 웨어저를처럼 이렇게 셀렉트 해 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도 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엑셀에 들어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것들을 조인 걸어서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묶고 싶다. 아니면 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그런 걸 하고 싶다 했을 때 조인도 가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내추럴 조인,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DF는 앞에서 봤던 DF는 앞에서 봤던 얘랑 똑같죠? 예,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출력시켜 놓고 보겠습니다. 이 DF죠? 이 DF에서 여기 출력을 해놨네요. 자, DF에서 DF 딕트를 트랜스포즈 시키면 요 형식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컬럼 1번에 AB가 있고, 요 AB랑 요 AB가 서로 이렇게 조인되는 걸 아마 제가 샘플로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킨 것 같고요.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리네임을 시키죠. 리네임. 근데 이때 조인을 걸 때 일반 데이터베이스처럼 뭐 A 테이블에 A 컬럼과 B 테이블에 뭐 C 컬럼 이렇게 서로 컬럼 이름이 다른 걸 조인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네임을 할 때 컬럼에 이렇게 적어 주시고 컬럼 1을 컬럼 3으로 바꾸라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아마 그걸 다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을 거예요. DF 한번 출력해 봤고, DF 딕트를 트랜스포즈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컬럼 0, 컬럼 1이라고 되어 있고, DF 딕트에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리네임해서 컬럼 1이라고 하는 거를 컬럼 3으로 바꾸라고 해서 요 형식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름이 같아졌으니 요 두 개를 같게 이렇게 해놓고 두 개를 조인을 걸 수 있는데요. 판다스의 merge라는 펑션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df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요 df 파일이랑 그 다음에 df dict t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리네임 시켜서 컬럼 3로 바꾼 이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이 데이터 프레임, 정확하게 이 데이터 프레임과 이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이제 조인을 걸어라 인 거고, 그때 on 해서 컬럼 3를 기준으로 조인을 거는데, 방법은 이너 조인을 걸어라. 이너 조인이 뭐냐를 모르시면 이거는 좀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같은 놈끼리만 찾아지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안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AB가 있을 때 이렇게 AB가 찾아지는, 요게 디폴트 조인이 일반적으로 이너 조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우터 조인은 이거는 풀 아우터 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조인을 거는 거고,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그쪽은 데이터를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표현을 하고, 컬럼 쪽에 이쪽에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C라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none이라고 적는 겁니다. 여기에 0과 1은 이쪽에 적히고요. 그 다음에 right 조인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조인을 걸으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조인을 걸으라 그랬기 때문에 right 조인을 걸으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AB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AB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left 조인을 걸어라 라고 하면 당연히 왼쪽은 DF가 있기 때문에 이 DF 기준에서는 DF 기준으로 얘를 옆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붙여주고, 대신 C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NaN, none이라고 해서 not a number입니다. 숫자가 아닌 null 타입이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이렇게 조인까지도 가능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뒤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 뒤쪽은 다음 동영상에 설명드리겠습니다.